안녕하세요.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 소이랩의 최동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이틀 전이었는데 그 엔비디아에서 545.84 드라이버를 출시하면서 이제 그 스테이블 디퓨전의 속도를 2배를 늘려준다는 그런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부분들을 좀 알아봤더니 이렇게 이 텐서 RT라는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관련된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었을 때 2배 이상의 속도가 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설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관련된 기사가 있었어요. 이틀 전에. 그래서 이제 이 웹UI 버전의 이 오토매틱 1111을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이었고, 왜냐면 이제 그 텐서 RT가 여기에 이제 설치되는 익스텐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관련된 그래프들을 보면 일단 굉장히 멋있죠. 2배 좀 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지금 향상된다고 써 있습니다. 일단 이 링크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거 이제 번역을 한번 해보면, 여기가 이제 안정적인 확산이 이제 최대 2배 더 빨라졌습니다.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이 2배 더 빨라졌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치 뭐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최대 2배 향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그 익스텐션을 설치하는 깃 주소는 여기서, 그리고 관련된 설치 내용들은 여기 있는데, 요거 누르시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관련된 깃 주소를 얻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를 누르시면은 여기 설치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버전에다가 요걸 설치하시게 되는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에러 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2배 이상의 속도를 내준다는 거는 진짜 매력적인 부분이긴 하잖아요. 2배라는 게 이렇게 작은 숫자는 아니니까 2배.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조금 험난하긴 했지만 어쨌든 설치를 해봤는데 결과는 2배 올라가요. 진짜 빨라져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테스트 해놓은 거는 SDXL이에요. SDXL에서 지금 요 해상도를 걸었을 때 2배 이상. 그러니까 이제 SD 1.5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작동을 합니다. 굉장해요. 오늘은 요걸 한번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런 에러를 겪으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요거는 뭐 해외에서도 이제 슬슬 요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안에 있는 CUDNN이라는 이 관련 DLL이 이제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이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안 되지? 한참 고민했었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무시해도 된다. 이거 뭐 괜찮다. 하지만 저희는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는 제가 이제 장표만 공유를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이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하고 장표를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뭐 관련된 요 경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위에 써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거 쭉 가시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내용을 보자면 여기 있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버전의 문제죠. 버전을 설치하시려면 요 버전을 설치하셔야 되는데 이게 은근 귀찮잖아요. 그리고 제 경험상 요것만 업데이트 한다고 해서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고, 하지만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관련된 사이트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걸 놓쳐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알아보니까 이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이제 하는 법은 알려드릴 건데, 이게 굳이 안 된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미 최신 버전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관련된 피드는 조금 이전에 쓰여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지금 이 개발자 지점을 돌리지 않고 지금 있는 1.6.0에서 잘 작동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선 제가 단계별로 하나씩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뭐 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제가 혹시 뭐 그냥 공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한데, 이 폴더를 뭐 여러 버전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이 원래 운영하고 계신 폴더가 하나 있으면 요걸 통째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관련된 그럼 이 뒤에다가 뭐 사본 뭐 이렇게 붙잖아요. 이름이 사본. 그거를 이렇게 tensorRT로 변경을 해두시면 돼요. 꼭 이 이름이 아니어도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만 이름을 바꾸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주셔야 될 거는 혹시라도 요 안쪽에 뭐 모델이나 여러 가지 이런 폴더들을 MK링크를 사용하시거나 별도로 이제 세팅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뭔가 이렇게 강제로 연결해 두신 부분이 있다면 관련된 부분들은 업데이트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마저도 복잡하시면은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라는 거는 그냥 클린 설치, 순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테스트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 짜잘한 걸 뽑아내시는 게 아니면은 그냥 경험 삼아 순정을 설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를 지금 당장 바로 녹이기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속도가 빠른 건 사실입니다. 결과물도 똑같이 나오고요. 자, 일단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폴더를 복사한다. 이고 그 외에 세팅을 마무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가 보는 선택적인 부분이거든요. 이제 깃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바르게 운영이 되고 있으신 분이라면 깃 체크아웃하고 한 칸 띄고 다 한 칸 띈 거예요. 여기에 dev라고 해주시면 이 dev 브랜치로 변경이 돼요. 그리고 나서 원래대로 돌리고 싶으시면 마스터로 돌리시면 되는데 해당 부분은 생략돼도 이거 안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뭐 굳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꾸실 땐 이걸로, 원복하실 땐 이건데 저희는 이미 앞전에 복사를 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오류가 발생을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전에 빠바바방 오류 같은 경우는 바로 익스텐션을 설치했을 때, 그러니까 요 경우는 바로 이제 그 사용하시는 부분에다가 익스텐션을 설치하는 경우에 요런 에러를 빠바방 보실 수 있어요. 사실 제대로 설치해도 이 에러 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면 요 에러는 아예 안 난다. 왜냐하면 CUDN을 맞는 버전을 새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설치하고 나시면 요런 TensorRT 바인딩스 에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들을 또 해결하는 것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런 오류가 있으면 겁내지 마시고요. 요 링크 가보시면은 원래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여기로 가면 요런 기시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슈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다 그 명령어를 쳐주시면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계속 올리고 있어요. 안 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해결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오류가 없으시면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 방법은 요건데 요 내용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를 제가 이제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선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요겁니다. 우선은 이제 요 폴더를 삭제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삭제를 할 겁니다. 우선 요거를 삭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이제 VMV라는 요거를 삭제를 하는 겁니다. 아, 무섭네요. 일단은 삭제를 해고 보겠습니다. 삭제를 하는 거죠.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 VMV 폴더를 삭제를 해주시면 된다. 삭제를 해주시고요. 삭제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거 거의 뭐 1점 몇 기가 분량을 삭제를 하는 거라서 처음에는 바로 되진 않아요. 삭제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삭제가 되었고요. 이제는 여기서 이 웹UI를 실행을 다시 해줘야 돼요. 이제 이 VMV를 다시 빌드한다고 하죠. 네. 그리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에 익스텐션도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TensorRT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된 부분 익스텐션도 삭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랩단어 주시면 최대한 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도록 하죠.
가끔 이런 워링이 뜰 수 있는데 요거는 특정 폴더에서 관련된 파일을 뭐 하나 지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것도 이따가 한번 설치 과정이니까 그거를 한번 볼까요? 그거 내용을 제가 하나 담아놨는데 여기 있어요. 그 이제 지금처럼 이 스텝바이 상태에서 지금 방금 같은 메시지가 뜰 수 있어요. 요런 거요. 요런 게 뜰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여기 폴더에 가시면 캐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요거 영상을 찍으려고 지우고 설치하고를 반복하다 보면은 저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때 이제 저 안에 있는 것들 어차피 캐시 파일이기 때문에 다 삭제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이런 메시지를 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기본 설치가 된 것 같네요. 현재 여기는 TensorRT는 없습니다. 그 기본 세팅만 들어있을 뿐이죠. 좋습니다. 이제 VMV 관련된 부분들이 설치가 된 상태, 이 상태에서 다시 이거 끄고요. 이 에러는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자, 관련된 부분들 이 AR이라는 계산기가 이제 안 맞아가지고 이 인터페이스에 이 오류가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상태로 두고요. 요거를 일단 끌게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끝났죠? 이제 그 다음은 요 관련된 VMV를 실행시키는 과정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실행하는 방법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탭 그리고 탭 해주면은 배시 아니어도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 이제 드디어 VMV 모드가 실행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제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 에러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줄에 있는 걸, 이 다음 줄에 있는 걸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과정이 이제 그 CUDNN 관련된 버전을 좀 새롭게 인스톨해서 받는 버전이에요. 지금 보면 no cache dir 하니까 캐시 만들지 말고 그냥 받으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요 뒤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추가적인 작업들 몇 개를 더 진행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줄에 있는 걸 바로 실행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서 저렇게 해서 실행하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빌드를 좀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거. 지금 보면은 빌딩 휠을 하고 있죠. CPU가 돌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많이 돌진 않고 이 관련된 부분들이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것도 할게요. 그 다음 것도 진행을 하죠. 됐습니다. 다 된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그 VMV 관련된 부분들을 저렇게 타이핑해서 안 될 거거든요. 저게 타이핑을 해서 이렇게 해서 탭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써져요. VMV 모드에서 나오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이 웹 UI가 여기서 실행을 하고 나서 바로 저 TensorRT를 설치를 하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설치를 안 해요.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가버리거든요. 익스텐션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기클론으로 저는 뭐 그냥 저 안에서 웹 UI 설치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 설치하시면 됩니다. 요 TensorRT를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아마 설치를 못 하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행을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끝났고요. 우선은 웹 UI 상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준비가 됐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TensorRT가 드디어 딱 등장을 하게 됐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베이크를 해둔 게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분들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은 이제 에러 없이 작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폴더에 가시면은 이 캐시 폴더가 하나 있는 거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필요 없는 거니까 삭제하시면 아까 그 황금색 글씨 그 로고는 그 메시지는 안 보실 수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넘어가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TensorRT가 등장했죠.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써보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그 텐서RT 관련된 정보들이 보이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한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그것들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저 옵션을 바꿔보면 요 밑에 이렇게 어드밴스 세팅이라고 해가지고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민 배치 사이즈, 뭐 옵티멀 배치 사이즈 이런 것도 조정할 수가 있고 맥스 배치 사이즈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는 좀 완벽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민, 옵티멀 그리고 이제 맥스 높이와 이제 수평 높이와 이제 넓이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리미테이션이 여기에요. 1024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다 테스트 해봤거든요. 네, 요거는 현재 여기를 넘어가면 바로 에러가 나고 에러가 나게 되면 CMD를 아예 끄셔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토큰 관련된 부분도 많이 못 씁니다. 요거 늘려줄 수 있는 건 조금 시간이 걸려야지 요 부분이 좀 활성화 잘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지금 150개 토큰까지만 카운트 되게끔 정리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어드밴스를 떠나서 요 모델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거 디폴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디폴트를 하게 되면은 사이즈가 약간 변할 때 바로 에러가 나기 때문에 뭐 램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1024 이건 스태틱입니다. 고정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가변으로 뭐 이쪽에 뭐 가로 세로의 사이즈가 서로 다르게 쓰실 때는 이 다이나믹을 사용을 하시면 된다. 대신 VRAM 소모가 좀 크다. 뭐 이 정도고 중요한 건 이 사이즈를 베이크하지 않으시면 조금만 넘어가면 512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에러가 나니까 애초에 넉넉한 부분들을 베이크를 해두시면 되고 그것들을 적용해 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그 프로파일 0, 1 이렇게 미리 생성되어 있는 프로파일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바로 한번 또 실행을 해보도록 하기 전에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여기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다. 다이나믹과 스태틱에 관련된 얘기는 요 내용이에요. 스태틱의 경우는 이 정사각형 비율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냥 고정으로 하는 거고 512, 뭐 1024일 때요. 근데 중요한 건 2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512, 512면 512, 512 안에서만 되고 조금만 크게 하면 바로 에러. 그래서 에러가 안 나고 싶으면은 애초에 좀 큰 거를 미리 생성을 해두시면 된다는 거고 다이나믹 경우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가로로 긴 것 좀 512, 768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다이나믹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제 베이크는 한 번씩 해야 되니까 그냥 큰 걸로 미리 베이크를 해주시면 되고 뭐 아까도 방금 설명드렸지만 요 1024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작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에러를 내버리시면 CMD 오프 하시고 다시 실행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귀찮죠? 그건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거는 프로필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제는 바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봐야겠죠. 자 우선은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익스포트를 눌러가지고 베이크를 미리 해놨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SD 유넷이라는 곳에 이렇게 관련된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눌러보시면 되는 거라서 나중에 여기 선택을 하시고 이제 허용할 수 있는 이 프리셋을 선택하셔서 뭐 어드밴스는 건드리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익스포트 엔진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SD 유닛은 뭐죠?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거는 당황하지 마시고 인터페이스에 가시면은 퀵슬롯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누르고 SD U 그럼 저 밑에 보이시죠? SD 유닛 이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어플라이 세팅 해주시면은 요 위에 이 웹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껐다가 CMD도 껐다 키시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이번에는 거두절미하고 너무 길어졌으니까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제가 그거 갖고 오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그 시드랑 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512 상태로 해서 걸 건데 우선 제가 맨 처음에 요거 없이 그 RT의 도움 없이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뭐 그래도 빠릅니다. 느리지 않아요. 지금 보면 2.3초 걸렸죠? 한번 또 걸어볼게요. 로딩하는 시간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 1.8초 1.7초 이 정도 걸립니다. 느리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요거를 적용을 해서
걸어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로딩하는 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4.4초 걸렸죠. 많이 걸렸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누르는 족족 1.0까지 나오는데, 이게 제가 이거 살짝 이렇게 띄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띄어 보여드릴게요. 그냥 빨라요. 엄청 빨라요. 뭐 좀 느낌이 다릅니다. 확실히.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냥 누르는 족족 그냥 쭉.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그 -1 두고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 제너레이트 포에버 하면은 그냥 뭐 뚝 계속 나오는 거죠. 엄청 빠릅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요렇게 나온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 확실히 빨라요. RT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 문제는 사전에 베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선 이 상태에서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SDXL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델을 사용할 거예요. 공식적으로 뭐 공유되고 있는 기본 세팅 적용해 주시고 좋습니다. 이대로 생성을 해보기 전에 TensorRT 끄고 생성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장표에서 처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12초 정도 나올 거고요. 지금 초수 올라가고 있고, 제가 이렇게 당겨 보여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12초 8. 한번 더 걸어볼게요. 해상도 굉장히 커요. 지금 896에 1252 사이즈 걸고 있고, 두 번 걸었을 때도 지금 속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엑스포머 관련된 부분들이나 좀 최적화라면 조금 더 빨라지긴 해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일부러 순정을 쓰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생성을 해보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로딩할 때 관련된 부분들을 로딩을 윤에서 얻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로딩한 시간 걸리고 뒤에 생성되는 속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빠릅니다. 현재는 13초.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걸어보면 6초 3. 한 번 더 걸어볼게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이 TensorRT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관련된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다. 몇 배로? 2배로. 그 엔비디아에서 설명한 것처럼 2배로 굉장히 빠르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시드 -1 두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무한 생성을 또 눌러주면 또 그만한 결과를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은 이 TensorRT 기능이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상도에 대한 거 말고 이 SDX에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시에 좀 몇 번 사용하다가 갑자기 속도가 느려진다던가 하는 이슈들이 아직은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아직 초창기지만 확실히 가속은 된다.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DXL 한해서요. 이렇게 제가 새롭게 걸어도 굉장히 빨리 걸리죠. 계속 걸어보면 알겠지만 무지하게 빨리 걸립니다. 6초 이내에 거기다 걸리는 거예요. 훌륭한 결과물을 볼 수 있다. 이게 현재 지금 이 SDXL RT의 TensorRT의 굉장히 멋진 장점이다. 2배의 속도가 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끄면은 이제 뭐 여기서 제가 뭐 시드를 고정하고 다시 이걸 풀고 걸면은 얼마가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지금까지 6초 3이었습니다. 예, 저 속도를 보다가 다시 이제 이 속도를 보게 되면은 이 역체감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TensorRT가 지금 400에서 이 정도니까 앞으로 뭐 13초 후 생성형 AI 관련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면
가속화 관련된 부분들은 더 많은 지원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근데 뭐 그래픽카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드라이버 바꾸고 익스텐션 설치했더니 뭐 거의 뭐 다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엄청 빨라졌으니까 좋은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세 가지가 큰데 일단 컨트롤렛이 안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컨트롤렛은 바로 에러 나고요. 이제 이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해상도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한이 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리미테이션이 좀 풀려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양한 해상도를 더 제가 이렇게 트리밍을 걸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거 안 되고 에러가 바로 나더라.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 텐서 RT 파일을 무조건 생성을 해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지만 아까 보셨듯이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게 또 장점이죠. 뭐 일단은 그 크게 사용하지 않는 선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다소 약간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쉬움 제가 재밌는 걸로 한번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여기 계신 이분은 유명하신 분인데 그 여장을 하시는 걸 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요 관련된 걸 이렇게 바꾸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모습을. 근데 이거를 때는 이때다 하시고 이 텐서RT를 적용을 해서 나온 결과물을 이번에 공유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요걸 한번 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보시면 굉장히 재밌죠. 이분이 굉장히 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텐서RT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관련된 부분들을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려주셨어요. 굉장한 것 같아요. 꼭 이러라고 하신 거 아니었는데 어쨌든 텐서RT를 잘 사용하셔서 또 이렇게 멋진 결과도 만들어 보실 수 있다는 거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이렇게 긴 시간 시청해 주시고 또 설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